자, 지금 연말로 북한이 뭐 데드라인이라고 공갈을 친 시한이 있죠. 그 시한을 앞두고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자, 트럼프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압박을 했고, 김정은은 백두산에 가서 말을 타고 19세기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김정은이 저런 짓을 하면 좀 항상 사고를 쳤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 총장이라는 사람이 무력 사용 미국의 특권만이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상응된 행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지금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이도 트럼프의 이 발언에 큰 불쾌감을 표시했대요.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일종의 그동안의 우정이라고 부르는 파트너십은 이제 거의 깨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인민군 총참모장한테 담화를 내도록 김정은이 지시를 해서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상응한 행동을 가할 거다. 자, 그러면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실제로 날려보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ICBM 몇 개 쏴봤자 거의 요격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남측을 공격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트럼프가 나토 이 방문한 유럽 현지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사용할 일이 생기면 바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데 대해 북한의 총참모장 박정찬이는 나는 미국 트럼프가 영국 나토 회의 기간에 우리한테 대해 재미없는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 우리 사령관 김정은도 이 소식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고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데 대해 실망을 하고 이런 허세적 발언을 하다가 상대편 심기를 크게 자극할 수도 있다. 명백하게 말하지만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만이 가진 특권이 아니라 우리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의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쐈는데 이게 미국까지 가도록 13,000km 날아가게 돼 있는 거죠. 북한이 우리도 이런 거를 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암시를 했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군사적 긴장이 크리스마스 때가 위험하다고 미국은 좀 보고 있어요. 북한은 항상 정해놓은 날짜보다 약간은 허를 찌르지 꼭 연말이 시한이라고 연말에 사고를 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는 뭐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거의 크리스마스 때 되면 다 뭐 추수감사절 때 얼마 전에 다 고향에 가고 이랬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이 놀러도 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부터 연초까지는 좀 다 쉬어요. 공식 휴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다 직장이고 뭐고 공무원들도 다 휴가를 내서 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마스에 제대로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허를 찌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무섭게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뭐 미중 갈등 저성장 쇼크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 외국인이 거의 파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탈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일 연속으로 5조를 갖다가 순매도를 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하고는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지금 뭔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 위기가 생기지 않나. 일단
연말 연초는 좀 넘겨놓고 보자. 이런 시각들도 지금 깊숙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보통 저러면 정상적이라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강화되고 일본도 가세해서 한미일이 같이 북한을 체크하고 또 같이 입장을 발표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경고한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그냥 두지 않겠다고 트럼프가 한 방 놓고 또 남측에는 주한미군을 이 돈이 안 맞으면 방위비 협상에 다 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안보 위기의 국면에서 지금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만 우리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고 이 와중에 나무 집구석에 지금 거의 분란 상황인데 서울에 지금 중국의 왕이가 왔습니다. 외교부장이요. 근데 이 사람이 오기 전에부터 시끌벅적하게 한국을 진짜 엄청 무시했습니다. 자기 방한 직전에 중국의 우호적인 인사 100명과 오찬을 하겠다고 한 일개 중국의 외교 장관밖에 안 되면서 지가 중국에 마치 황제처럼 옛날에 뭡니까 원세계 청나라가 청일 전쟁할 때 무렵에 한국에 위안스카이 원세계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원세계가 한국에 와서 총독처럼 여자까지 얻어가 살았잖아요. 그 원세계처럼 지금 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대사관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재계 회장들한테 급하게 참여를 좀 해라. 이래가지고 결례가 됐고 일각에서는 모욕적으로 줄을 세우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일 오늘 점심 지금 이 시간쯤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중국이 그저께 3일날 이틀 뒤에 점심밥을 먹을 거니까 너네들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좀 빨리 시작된 거는 지난 30일쯤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3일날, 5일날 점심밥을 먹는 거를 3일날 연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쁘더라도 참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청 아닌 초청이 아니라 호출이죠, 호출. 어이 와. 저 보스가 왔으니 전부 밥 먹으러 와. 그래서 이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매우 당황스러웠고 전직 한 한국의 외교부 차관은 일개 장관이 방한을 앞두고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내가 서울에 가니 너네들 점심시간 싹 비하라고 통보한 거는 매우 기분 나쁜 일이다. 그래서 중국 대사관이 임박해서 오늘 5일 오후에 12시에 100명 불러서 밥 먹을 거니 다 오라고 쭉 연락을 하니 한 기업의 이 대표는 우리 대표가 한 달치 잡아놓은 연말 이런 일정을 이 오찬 때문에 바꾸게 생겼는데 안 가자니 이 마치 중국과 관련한 부분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안 갈 수도 없고 고민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고 지금 외교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 정부에도 지가 한국에 온다라는 사실을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다라는 것도 며칠 전에 또 더 나아가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귀족들 불러서 내가 그야말로 식민지 나라에 와서 식민지에서 또 우리 앞잡이들 불러서 내가 좀 한번 격려하고 가겠다. 딱 이거예요. 자, 황제 밑에서 있는 일종의 재상이 그 밑에 중국과 이 군신의 이 관계를 맺은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라에 힘 좀 쓰는 애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군기 한번 잡고 가겠다. 이것밖에 아닌 거예요. 자, 모욕적인 하대형 줄세우기를 지금 이 땅에서 왕이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식은방을 떨고 있는데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2010년에 다이빙거라는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연평도 포격 직후에 올 때도
몇십 분 전에 한국에 갈 거니 비행장 비워두라고 그 말한 지 15분 뒤에 비행기 타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는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자, 왕이 오늘 문재인을 만날 건데 또 사드 문제 이야기하고 미국하고 그리두라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지금 왕이가 어제 하고 다닌 짓거리가 일방주의가 세계평화 최대 위협이다라고 미국을 때렸습니다. 강경화의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고 일부러 미국 들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과 함께 다자무역, 그러니까 미국이 각 나라 하나씩을 이제 자기 나라와 무역협정하에 귀속시키는 부분을 한국과 다자무역을 이렇게 수호할 거다. 마치 중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존중하는 나라처럼 이야기합니다. 한이 사드 배치 어쩌고 하면서 한국의 수출, 수입, 규제하고부터 시작해서 관광객 자르고 중국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 죽이고 저거 마음대로 한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거가 무슨 다자무역 수호자인 것처럼 하며 중국에 동조해달라고 하고요. 기껏해야 한국은 돈 몇 푼 가지고 이 한국에 대해서 제안하는 한한령을 사드 보복으로 한 부분에 대해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중국에 이런 이야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예인 중국 안 가도 되고 한한령 안 풀어도 되니까 그냥 공정하게 너네 똑바로 해라고 한국이 중국에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중국에는 이렇게 비굴하냐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강경화 만나가 대국이 왜 소국 괴롭히냐고, 미국이 왜 괴롭히냐고 했답니다. 지금 저거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지금 내로남불로 하고 있습니다. 저거가 사드 보복한다고 한국에 괴롭힌 거는 말 안 하고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고 협박하고요. 자, 그런데 강경화는 사드 보복을 철회라는 말도 정식으로 안건으로 요구하지도 못한 저자세를 보였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 대놓고 한국의 주권 상황이 미사일 배치 반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중국의 부당한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한번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정인이라고 있지요. 요즘 좀 조용해졌는데 특보 그만두니 어쩌니 하던 이 문정인이가 미군이 철수할 때는 중국이 해구산을 제공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을 국제회의에서 했다고 합니다. 어제 외교부 상하 국립외교원 연구소가 주최한 회의에서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 이거 왕이가 한국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아부한다고 한 소리입니다. 저는 진짜 이 사람요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사대주의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것도 그냥 사대주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친북 친중 사대주의의 눈이 먼 자입니다. 이날 회의의 사회를 보면서 중국 측 참석자한테 이런 질문을 중국 놈한테 또 물었대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대통령 특보라는 자가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을 하면서 중국에게 우리 안보를 맡기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참 기가 찬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 와중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부분을 연계한 트럼프의 전략이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은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엄포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하나 주워 들으면 건가 옥조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막 떠들어요. 국방수권 법안에 미군 철수를 22,000명 이하로는 못 줄이게 돼 있다. 그래서 못한다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철수하는데 못 쓴다는 건데 다른 국방 예산 중에서 돌려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기에 따라서 그 철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정도 쓰는 거는 큰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고, 또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게 무슨 의회가 표결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협의를 해서 철수한다 이렇게 입증을 하게 되면 그거는 미군 감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수권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고, 또 제3기갑 여단 전투단 4,500명이 한국에 왔다가 또 일정하게 있다가 미국에 교대로 로테이션을 하는데, 그럼 미국에 가가지고 안 오고 시간을 끄고 좀 이따 간다 하면서 그러고는 안 와버리면 사실상으로 그것도 감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빼면 방법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트럼프가 방위비 협상이 안 맞으면 주둔을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라고 한 말을 가볍게 다뤄서는 지금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트럼프가 철수한다 했을 때 매티스 장관이 사표를 내고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아 결정이 철회됐다 하지만 시리아에 지금 상징적으로 한 200명 있지 뭔 철회됐습니까? 당할 거 다 당했잖아요. 쿠르드 쪽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게 되면 그걸 미국의 의회나 국방부에서 크게 막기도 어렵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명분으로라도 옳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의회나 국방부에서 한국이라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또 한국 국민들의 이 미국의 그야말로 이 프리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재료가 되는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한국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방위비를 갖다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줘서 안 된다라는 데 찬성을 더 많이 하지 실제로 미군 철수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거를 갖다가 쭉 분석해서 끌고 가지고 미국의 정책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런 빅데이터 부분의 원재료들, 로 데이터들을 미국이 다 가지고 한국 국민의 여론이 어떤가 보는데 지금 실제로 여론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5억 불 줘서는 안 된다가 훨씬 높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군이 철수를 그 때문에 하면 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부의 장군들이나 더 나아가서 의회가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한국에서 정말로 국민들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주한미군을 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문 정권이 중간에 장난을 치는 것이냐를 미국이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한국의 여론상 이런 부분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되면 미국은 미련 없이 빠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경도 최근 북한의 군사활동 정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웃기지 말라 하세요. 저는 북한이 기습 도발을 한국의 서해 오도나 이런 데 하면요, 지금 한국군이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청와대 운동권들만 쳐다보다가 아마 타이밍이 놓친 채 큰 화근을 불러일으킬 거고 한국의 군의 명령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